세종 한국어 6. 일과 여행 경험. 대화 1. 타완, 이탈리아 여행 즐거웠어? 응, 정말 좋았어. 지금까지 가본 곳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였어. 기회가 된다면 너도 꼭 가봐. 그렇게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는데? 다 좋았지만 특히 베네치아가 인상적이었어. 성당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더라. 그래? 베네치아에 갔으면 곤돌라도 타봤겠네? 그럼 곤돌라에서 뱃사공과 함께 산타 루치아 노래도 불렀어. 참 신나고 재미있더라. 뭐? 이탈리아 사람이 정열적인 것은 알았지만 네가 정열적인지는 몰랐는데? 대화 2. 이번 가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가볼 만한 곳 좀 소개해 주세요. 부산 어때요? 도시도 멋지고 해변도 아름다워요. 로라 씨는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음식도 입에 맞을 거예요.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 가면 여러 나라의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숙소는 어때요? 호텔은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싸고 좋은 숙소가 있을까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돼요. 작년에 간 게스트하우스 전화번호를 알려줄게요. 깨끗하고 주인 아주머니도 친절해서 틀림없이 로라 씨 마음에 들 거예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가본 곳을 모두 고르세요. 로라, 부산 여행은 어땠어? 정말 좋았어. 음식은 입에 맞았어? 좀 매운 편이었지만 괜찮았어. 친구랑 시장에 갔는데 싸고 맛있는 해산물을 많이 팔더라. 회를 먹었는데 신선하고 맛있었어. 부산에 유명한 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쉬워.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꼭 가보고 싶어. 내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부산에 가보고 싶은데?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민수야,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다면서? 구경 많이 했어? 응, 타슈켄트에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 타슈켄트에는 파란색 지붕을 가진 건물들이 많았는데 참 이국적이었어. 음식은 괜찮았어? 그렇지 않아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맛있고 다양했어. 그리고 사람들도 참 친절했고. 그래? 텔레비전에서 TV 타워가 아름답다고 하던데 거기도 가봤어? 그럼 해가 질 때의 TV타워는 정말 환상적이더라. 좋았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3번. 다음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광고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피곤하시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낮에는 맑은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고 밤에는 이국적인 공연을 볼 수 있는 곳. 인도네시아로 오세요. 인도네시아에는 현대적 도시의 모습을 가진 자카르타와 밀림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 마을까지 다양한 삶이 공존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잊지 못할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이과 사과 대화 수진아, 늦어서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오는 동안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를 여러 번 해도 안 받던데. 실수로 전화기를 사무실에 두고 나왔어. 정말 미안해. 연락이 안 돼서 사고라도 난 줄 알았잖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전화기를 두고 나왔다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고마워. 그런데 나 배고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점심도 못 먹었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늦었으니까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야. 사과했으니까 됐어. 이야기.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3급 일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타완입니다.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어 이번 달 말까지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떠날 준비를 하느라고 전화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 발표는 치엔 씨에게 부탁해 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갈 때 한국어 책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부분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돌아와서 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타완 올림.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여자가 늦은 이유를 고르세요. 여보세요? 타완 씨, 기다리고 있지요? 열심히 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언제 와요? 아직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늦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퇴근 시간에는 길이 많이 막혀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서둘러 오세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치엔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하고. 사실은 요즘 한국어 공부가 좀 힘들어요. 문법도 잘 모르겠고 단어도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배운 책은 쉬웠는데 이 책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책은 중급이에요. 그래서 단어도 많고 문법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책을 다 배우고 나면 한국어 실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3번. 다음은 사과에 대한 뉴스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를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와 죄송합니다는 둘 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면 언제 미안합니다를 사용하고 언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사용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라는 말은 친구나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사용합니다. 가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께 미안해요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께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과 나라에 따라 다른 문화. 대화 1. 타완 씨, 저 이번 휴가에
태국으로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수진 씨, 태국을 여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는 아이가 귀여우면 머리를 쓰다듬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면 안 돼요. 머리는 우리 몸의 가장 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타완 씨가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라마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가면 더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대화 2. 중국 친구에게 집들이 선물로 예쁜 벽시계를 줬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계를 줬으니까 그렇죠. 벽시계의 중국어 발음이 끝나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서 중국 사람들은 벽시계를 선물하지 않아요. 우산의 발음도 이별과 비슷해서 선물하지 않고요. 그래요?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결혼할 사람에게 신발을 선물하지 않아요. 서로 헤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이에요? 한국과 중국은 가까워서 그런지 비슷한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어제 일본 친구랑 밥을 먹다가 내가 코를 풀었더니 그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식사 중에 코를 풀었다고요? 네, 뭐가 잘못됐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는 해도 되지만 식사 중에 코를 푸는 건 실례예요. 재미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는 풀어도 되지만 오히려 기침을 하는 게 실례예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치엔 씨, 내가 배 가져왔는데 우리 이거 나눠 먹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투이 씨,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치엔 씨를 싫어해요? 농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배의 발음이 이별을 뜻하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 배를 나눠 먹으면 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우리가 나눠 먹으면 우리가 이별하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럼 치엔 씨는 먹지 마세요. 나 혼자 다 먹을게요. 알겠어요. 투이 씨 혼자 다 드세요. 3번. 다음은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바우터 르노입니다. 먼저 한국 생활 체험 말하기 대회에 나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밥값을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회사에서 팀원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부장님이 모든 사람의 밥값을 다 냈습니다. 깜짝 놀라 같이 간 선배에게 왜 부장님이 밥값을 다 내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낸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각자 자기가 먹은 밥값을 냅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내 밥값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문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가끔 선배들에게 삼겹살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오늘은 내가 살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나라의 문화가 많이 달라서 힘들었지만 지금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과, 도시. 이야기 1.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라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울이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의미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한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으며 전통이 깊은 대학들과 현대적인 문화시설도 많이 있다. 교통도 매우 발달하여 지하철과 버스로 근처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도시 지역을 이루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야기 2.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보통 짧게 줄여서 리우라고 부른다. 리우데자네이루는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이라는 의미이다. 포르투갈 사람이 1502년 1월 1일에 이곳을 발견하였는데 좁게 연결되는 바다를 강으로 잘못 알고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 하나이다. 리우는 자연과 현대적인 모습이 잘 어우러져 201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리우는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제 리우 카니발로도 유명하다. 이 축제는 보통 2월이나 3월에 4일 동안 열리는데 화려한 춤과 퍼레이드가 볼만하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대화에 맞는 사진을 고르세요. 와, 야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 와서 야경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집에 가는 길에 자동차에서 거리를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 전체의 야경을 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다리의 불빛도 예쁘고 도시가 정말 화려하네요. 그렇죠. 이곳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워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와,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네. 정말 많이 변했다. 그렇지? 내가 10년 만에 온 것이니까 그동안 여기도 많이 변했지.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거리도 정말 깨끗해졌다. 여기가 정말 내가 살던 곳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쪽으로 가면 더 번화한 거리가 나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3번. 다음은 하이델베르크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선생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입니다. 네, 대학 도시로 유명한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1300년대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젊은 대학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인구가 13만 명 정도인데 이 중 2만 7천 명 정도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담이 따로 있지 않고 대학 건물과 일반 건물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진정한 대학 도시지요. 네, 그렇군요. 하이델베르크는 대학뿐만 아니라 오래된 성들로도 유명합니다. 숲 사이로 보이는 고성은 자연과 잘 어울려 아름답습니다. 자연과 오래된 성, 젊은이들의 열정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오과, 동물. 대화. 중국에서 동물원에는 처음 와보죠? 네, 동물을 좋아해서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일이 바빠서 오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무슨 동물을 좋아해요? 저는 동물은 다 좋아하는데 특히 개를 좋아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개를 길렀거든요. 그래요? 어떤 개였어요? 하얀색 진돗개였는데 사람을 잘 따라서 가족같이 지냈어요. 동물이 말은 못하지만 사람과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동물들도 사람을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기 판다가 있네요. 어서 가봐요. 네, 그래요. 이야기.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 갈색 털에 가로로 검은 줄무늬가 있다. 몸통은 길고 발은 짧은 편이며 코와 입 사이가 좁다. 또한 발톱이 매우 발달했는데 특히 엄지발톱이 아주 강하다. 수컷은 암컷보다 덩치가 크고 턱이 강하며 송곳니가 길다. 호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또한 추위는 잘 견디지만 더위는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여름이나 더운 날에는 물가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한다. 호랑이는 보통 혼자서 생활하고 먹이로 사슴, 사냥, 멧돼지, 토끼 등을 잡아먹는다. 수명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이나 사람이 기르는 경우에는 20년까지 살기도 한다. 듣고 말하기. 1번. 다음을 잘 듣고 어떤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르세요. 와, 털이 정말 하얗네요. 그렇죠? 직접 만져보면 털이 정말 부드러워요. 긴 귀도 귀여워요. 꼬리는 짧고 앞니로 당근을 먹는 모습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같아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네, 그럼요. 2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에 표시하세요. 투이 씨, 거북이를 키우네요. 잘 커요? 네, 거북이는 먹이만 잘 주면 돼요. 먹이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물을 자주 갈아줘야 해요. 네. 그런데 거북이는 정말 느려요?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빨리 헤엄쳐요. 먹이를 주면 얼마나 빨리 오는데요. 그럼 행동이 느린 사람에게 거북이 같다고 하면 안 되겠네요? 3번. 다음은 기린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기린은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입니다. 노란색 몸에 갈색 점이 있습니다. 다 자란 기린은 목의 길이가 2m나 되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있는 나뭇잎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잘 먹지 못합니다. 앞다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에도 앞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있을 때 사자가 달려오면 잡히기 때문에 기린은 물을 자주 마시지 않고 한 번에 많이 마십니다. 기린은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보통 서서 5분씩 자는데 이렇게 자는 이유도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린은 냄새를 잘 맡아서 적이 가까이 온 것을 냄새로 알아내는데 적이 나타나면 평균 시속 48km로 도망갑니다.